우리군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 후속 대책으로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령부 창설로 공격과 방어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한 후속 조치입니다. 핵심은 스텔스 드론, 드론 잡는 킬러 드론, 드론 잡는 레이저 빔 및 총기, 무인기를 탐지하는 국지 방공 레이더 생산 확보 등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단급으로 운영했던 드론 부대를 합동 드론 사령부에서 총괄 관리 지휘합니다. 한국전력에서 남한의 절대 열세인 북한은 유사시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남한 방공망 무력화를 계획했을 것인데, 이번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은 우리 군이 그동안 취약했던 소형 드론 방어에 시야를 확 트는 계기가 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괜히 남한에 드론 몇 대 날렸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된 셈입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드론 침공은 물론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공동으로 핵 연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보수 정권보다 강경한 태도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2배, 3배 갚아주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계속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대북 감시 정찰을 강화하고 탄도 순항미사일 전력 확보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 주한미국 핵 공유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조야에선 과거처럼 한국이 핵무기 보유에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6위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 핵무기까지 실제 배치한다면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명분을 쌓게만 해줄 뿐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결코 안 되겠지만 북한의 도발과 침범에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권처럼 묵과 간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향후 AI 무인기 등 최첨단 무기로 전력화할 텐데, 이는 유사시 로봇이 전쟁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호랑이를 건드려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엘이었습니다.